알로피리놀보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며 최신 신약으로 대접받았던 페북소스탓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면서 통풍에 쓸 약이 없다는 한탄이 의사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965년에 출시된 알로피리놀에 비해 페북소스탓은 2009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일로릭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통풍에 관한 한 그야말로 최대의 기대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와 통풍 환자가 45년간이나 손꼽아 기다려온 구세주 같은 약이었던 페북소스탓이 왜 처방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애매한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피부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는 알로피리놀의 극심한 부작용을 지켜본 대부분의 한국 통풍 전문의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비록 알로피리놀보다 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페북소스탓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페북소스탓이 알로피리놀보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살펴보고 페북소스탓의 작용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북소스탓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작용을 확인한 후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페북소스탓은 45년 전에 출시된 알로피리놀에 비해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서 2005년 1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혈중 유산 농도가 최소 8.0mg/dL 이상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 환자 762명에게 페북소스탓과 알로피리놀을 1일 1회 약 1년간 투여한 결과 페북소스탓 80mg 혹은 120mg 투여군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상 요산 수치인 6.0mg/dL를 보인 반면 알로피리놀 300mg 투여군은 21%만이 목표 농도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져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페북소스탓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북소스탓의 임상실험 결과만 보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알로피리놀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예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산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없애는 강력한 황산화제로 우리 몸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생성될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산을 과도하게 제거한다면 황산화제 부족으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더 빨리 떨어지다 보니 알로피리놀에 비해 복용 초기에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횟수가 더 증가합니다. 통풍 발작은 요산 수치가 상승해도 많이 생기지만 급격히 수치가 저하되어도 발작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초기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페북소스탓이 훨씬 낮지만 3년 정도 장기 복용할 경우 비슷한 요산 수치를 보입니다. 즉 복용 초기에는 페북소스탓이 훨씬 빨리 요산 수치를 낮추지만 장기 복용을 할 경우 두 약의 효과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어차피 의사들은 어느 약이건 평생 복용을 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거의 같은 셈입니다. 그럼 페북소스탓이 어떤 약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통풍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쓰여왔던 알로피리놀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 등 참혹한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나 환자 모두 새로운 신약을 간절히 기다려왔고 마침내 2009년 페북소스탓이 발매되었습니다. 요산이 생성되려면 10단계 이상을 거쳐야 되는데 페북소스탓은 마지막 요산으로 변환되는 단계에 적용되는 잔틴산화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요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합니다. 페북소스탓은 일본 다케다 제약이 생산한 약입니다. 페북소스탓은 화학 구조가 알로피리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알로피리놀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페북소스탓은 잔틴 산화효소 일부만을 억제하는 알로피리놀에 비해 이 효소의 생성 거의 모두를 차단하므로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콩팥이 나쁘면 복용하기 어려운 알로피리놀에 비해 페북소스탓은 간에서 주로 처리되어 배출되므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페북소스탓은 알로피리놀보다 전체적인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1차 치료제에서 삭제되어 버렸지만 알로피리놀로 요산 수치가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요산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나 뉴질랜드와 달리 통풍의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북소스탓의 부작용에 대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도 뉴질랜드 자료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쾌한 증상이며 더 심해지면 구토로 이어집니다. 페북소스탓은 간에서 특정 효소의 생성을 방해하므로 간 기능에 영향을 미쳐 간 수치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아주 드물지만 간부정 같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페북소스탓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주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여서 뭔가 이상을 감지했다면 이미 위중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발진도 비교적 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설사를 포함한 소화장애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페북소스탓을 복용한 후 두통이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기존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위험한 심혈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부종 같은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부작용은 빈도도 작고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의학 잡지에서 기존 약인 알로피리놀에 비해 심혈관 사망률이 34%나 높다는 발표가 나온 후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1차 통풍 치료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알로피리놀을 쓸 수 없을 때 2차 치료제로 페북소스탓이 처방됩니다. 알로피리놀에 비해 심혈관 질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므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신체 한쪽의 쇠약감과 저림, 현기증, 갑작스런 두통, 언어장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 병력 환자에게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성과 요산 수치를 빠르게 낮추는 유익성을 고려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풍 환자의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5년 만에 출시된 페북소스탓은 기존 약인 알로피리놀에 비해 효과가 강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작용은 적어서 통풍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서 알로피리놀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34%나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주요 치료제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남에도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1차 치료제에서 삭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알로피리놀보다 더 자주 처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페북소스탓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신약 페북소스탓과 관련된 3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